안녕하세요. 재활에 미친 남자 재미남입니다. 오늘 주제는 코어 운동이에요. 사람마다 추천하는 코어 운동이 다 다를 텐데 제가 임상에서 가장 추천하는 코어 운동은 바로 버드독입니다. 먼저 버드독이 어떤 운동인지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테니까 말씀을 드려보면 버드독은 이런 운동이에요. 정말 간단하죠? 그리고 아마 안 해보신 분들은 거의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정말 간단하죠? 그냥 손 대고 팔 들고 대각선에 있는 반대다리 들어주고 이게 끝인 운동인데 대체 이 운동이 뭐가 그렇게 좋은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최고의 코어 운동은 뭘까? 추천하시는 게 다 조금씩 달라요. 뭐 데드버그 운동을 추천하시는 분들도 있고 저처럼 버드독을 추천하는 사람도 있죠. 제 생각에는 버드독이 조금 더 좋은 운동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이유는 데드버그 운동을 할 때 약간의 리스크가 생기기 때문에 그래요. 데드버그 운동도 분명히 코어 활성도를 높여주고 굉장히 좋은 운동이긴 하지만 다리를 내릴 때 약간 욕심을 부려서 허리가 붕 뜨는 케이스가 생깁니다. 허리가 붕 뜨게 되면 척추 기립근에 힘이 과도하게 들어가면서 척추를 짓누를 확률이 약간 생기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데드버그 엑서사이즈보다는 버드독 운동을 조금 더 추천드리는 편입니다. 그러면 버드독은 안 그렇냐? 네, 버드독은 웬만하면 그렇지가 않아요. 왜냐면 버드독의 시작 자세 자체가 네발기기 자세라고 하는 이렇게 사자나 고양이처럼 엎드려 있는 자세에서 시작을 하기 때문에 척추 기립근에 힘이 들어갈 확률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낮습니다. 물론 허리만 뜨지 않으면 데드버그 운동도 정말 좋은 운동이에요. 그럼 이제부터 버드독을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주의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네발기기 자세를 만드셔야겠죠. 저 같은 경우에는 감각을 수집하고 균형 능력을 조금 더 키우기 위해서 발끝을 들어주는 걸 선호하는 편입니다. 발끝을 들어준 상태에서 요추의 전만 자세를 만듭니다. 요추의 전만 자세를 만드는 영상은 자세한 건 이 영상을 참고를 하시고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골반을 앞으로 돌려서 이 부분이 허리 부분이 살짝 패이게 만드는 건데 아주 조금 패여야 되고 거의 평평한 수준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 상태가 이제부터 전혀 움직이지 않아야 돼요. 코어 운동이라는 건 결국 척추의 자연스러운 만곡을 유지한 상태에서 어떤 움직임을 줄 거냐 요게 핵심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이제 몸통에는 움직임이 전혀 없어야 됩니다. 추가적으로 상체를 어떻게 할 거냐면 프로트랙션 시킬 거예요. 프로트랙션이라는 움직임은 어떤 거냐면 어깨뼈를 이렇게 내밀어 주는 거예요. 로켓 펀치를 하듯이 내밀어 주는 건데 이 견갑골이 앞으로 내밀어지는 겁니다. 앞으로 이런 식으로 내밀어지는 거예요. 보이시죠? 이걸 잘 못하시면 일단 내밈 자세를 만드는 연습부터 하시고요. 내밈 자세가 잘 안 된다. 그러면 이걸 하시면 안 돼요. 내밈 자세가 이제 잘 만들어진다. 여기 전거근에 혹은 이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 승모근이나 견갑거근에 힘을 주지 않고 유지할 수 있다. 그런 상태가 됐을 때 이제 반대쪽 손을 들어줍니다. 자, 이쪽 손을 들어주게 되면 이쪽 부분에 내가 버티고 있는 손 아랫부분에 복부에 힘이 많이 들어가게 돼요. 복근에 힘이 들어간 걸 느끼시고 그리고 보통은 어떻게 되냐면 자 이렇게 들죠. 어떻게 되냐면 찍 이렇게 돼요. 밀려버립니다. 밀리시면 안 되고요. 이 팔로 프로트랙션 시킨 상태에서 굳건하게 버티시는 거예요. 땅 버티는 걸 유지하시고 팁을 하나 드리자면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팔을 너무 강하게 펴시는 경우가 있어요. 너무 강하게 펴면 뼈끼리 마찰이 생겨버리니까 여성분들이에요. 남성분들은 해당 안 되십니다. 이 상태에서 팔을 약간 구부리는 것도 좋아요. 뭐 이건 귀찮으시면 넘어가셔도 됩니다. 자, 그러면 일단 이거 버티는 것부터가 일이에요. 힘듭니다. 생각보다 몸이 안 딸려가면서 안 밀리면서 이걸 버티는 게 힘들어요. 여기까지 됐다. 그러면 여기를 들었으니까 이제 대각선에 있는 다리를 뒤로 들어줍니다. 대각선에 있는 다리를 뒤로 주고 유지를 시키는데 이때 주의사항이 골반의 높이를 넘어가시면 안 돼요. 골반의 높이를 넘어가게 되면 아까 제가 데드버그 운동이 약간 위험한 이유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허리가 뜨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죠. 허리가 얘도 갑자기 만곡이 커지면서 쫙 뜰 수가 있습니다. 만곡이 커진다는 건 뭐다? 척추 기립근에 힘이 과도하게 들어간 거다. 척추 기립근에 힘이 과도하게 들어가게 되면 척추 디스크를 압박하니까 이 자세는 무조건 피하셔야겠죠. 골반 높이까지만 다리를 들었을 때 엉덩이의 활성도라든지
햄스트링의 긴장도가 아주 이상적으로 잡히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 5초를 버티시는 거예요. 힘듭니다. 생각보다 제대로 하시면 힘들어요. 5초를 버티고 반대쪽도 5초를 버티고요. 또 5초를 버티고 또 5초를 버텨요. 저 같은 경우에는 한 번 하실 때 6번씩 한쪽당 6번, 6번씩 12번을 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하루에 3세트 정도를 하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일단은 자세는 이렇게 되는 건데 그렇다고 이게 뭐가 그렇게 좋은 건데? 라고 물어보실 수가 있습니다. 왜 좋냐면 먼저 여러분들 알아야 될 개념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몸의 근육들은요 하나하나 따로 분리가 되어 있는 게 아니라 근막이라는 구조물로 전체가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중에서 사슬로 이어지는 근육군들이 있습니다. 이렇게도 근막근이 있고 뒤로도 근막근이 있어요. 이 근막들은 서로서로 장력을 공유를 하게 되는데 이 사선으로도 근막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사선으로 되어 있는 사슬들이 우리 몸에서 가장 기능적이에요. 이게 왜 가장 기능적이냐면 여러분들 우리가 걸어 다닐 때 깡총깡총 튀지 않잖아요. 한 발은 땅에 딛고 한 발은 떨어져 있죠. 그때 한 발은 땅에 디뎠잖아요. 이 디뎌 있는 다리와 쭉 사선으로 연결되어 있는 상체까지 하나의 군으로 보게 됩니다. 그러면 버드독 자세를 다시 한번 가서 보면 하나는 디디고 있고 하나는 떨어져 있죠. 떨어져 있는 아이와 장력을 공유하는 근막 사슬이 이렇게 있고 그리고 이 버티고 있는 아이와 공유를 하고 있는 근막 사슬이 이렇게 있죠. 그래서 저는 이거를 검사할 때도 많이 써요. 이분이 어느 사슬이 더 약할까 검사할 때 써보면 내가 만약에 이쪽은 잘 되는데 이쪽을 들 때 갑자기 둥 이렇게 되는 경우들이 생깁니다. 그러면 이분은 이쪽에 관련된 사슬이 약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일어나서 뭐 오른다리로 버티는 한 다리를 드는데 이쪽 다리로 버틸 때 조금 더 너울이 심해진다든지 잘 흔들리는지를 관찰을 하게 되는 겁니다. 또 프로트랙션 자세를 유지를 하다 보니까 어깨의 안정성도 간접적으로 잡아줄 수가 있어요. 프로트랙션 내민된 상태에서 버티게 되면 어깨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이 견갑골이거든요. 견갑골의 자세를 잡아주게 되면서 어깨 안정성에도 역할을 하게 됩니다. 척추, 허리에 좋은 건 당연한 거니까 넘어갈게요. 자, 그럼 이제 마무리하면서 버드독의 4가지 장점에 대해서 빠르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첫째, 내발기기 자세로 하기 때문에 안전하다. 둘째, 자세를 제대로 맞추면 코어의 활성도가 엄청나다. 셋째, 사슬선을 사용해서 기능적이고 이걸 이용해서 내 몸을 스스로 혹은 트레이너분이나 물리치료사 선생님이 판단할 수가 있다. 넷째, 어깨뼈 내밈 자세에서 운동을 하기 때문에 어깨의 밸런스까지 잡아줄 수가 있다. 이렇게였습니다. 어떠셨어요? 지금이라도 일어나서 버드독 하고 싶지 않으세요? 만약에 영상이 유익하셨으면 다른 영상들도 한 번씩만 봐주시고요. 지금까지 재민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